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분석이 대부분인데요. 일단 월가에서는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앞으로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다 라는 향후의 전망치에 더 많이 기울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공매도에 타깃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 생겼는데 유통주라고 합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유통주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왜 또 공매도 타깃이 되는 것이냐. 자,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유통주들은 중국에 기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중국 쪽의 움직임들도 좀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유통주들이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까지 안 좋은지 또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면서 이제 실적이 바닥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서 이제부터는 랠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그 반도체 업황의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출발 시점에서는 약간 보합 수준이었죠. 왜냐면 이제 중국의 경제지표 또는 중국의 경제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가 많이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쭉 치고 올라갑니다. 이 기술주들의 강세가 이어진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보다는 뭐 연착륙이라든지 또는 뭐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0.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지수는 0.2%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폭이 조금 적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판단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쪽 또는 기업들 실적 쪽에 조금 더 관심들이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기업들 실적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이제 은행들의 실적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은행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또 연결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들이 되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또는 라스베이거스 샌즈 또는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넷플릭스 이쪽에서는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트럭 이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주가 상승들이 또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3%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죠. 네, 지금 2분기에도 그 전기차 인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을 낮춰서 팔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재고 비용이나 이런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그런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뭐 등등등 해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실적이 증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 사이버 트럭 출시한다고 하니까 리비안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경쟁 상대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엔비디아 또는 AMD 이런 주가, 이 반도체 기업들이 백악관 관리들과 회동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얘네들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전망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온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은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에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적으로 예상을 웃돌고 있고요. 또 현재로서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또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그 실적의 전망치를 좀 낮춰놓은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조금만 좋게 나오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시장이 좀 웃기는 게 예상치보다만 좋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쁘게 나오면은 어닝 쇼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는 거예요. 이만큼 정해놓고 이거보다 높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 그럼 분위기가 확 살아나죠. 또 이렇게 좀 높게 잡아놓고 나면 실적이 떨어졌을 때 어닝 쇼크, 분위기 또 확 죽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조절하는데 이번에 2분기 기업들 실적의 어떤 그 전망치를 좀 밑으로 내려 잡아준 것이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한몫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자, 어쨌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들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뭐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된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을 통해서 얘네들이 지금 좋게만 나온다면 이번 주 내내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FOMC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끝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이제 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7월 말에 주가 흐름은 이제 FOMC 결과 이후에 발표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 주, 이번 주까지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는 부분이죠.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이 경기라는 것이 경착륙을 해서 쾅 하고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 쇼크가 좀 오는데 연착륙은 서서히 잠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대비할 만한 시간도 좀 있고요.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손쓰기가 좀 쉬워지죠. 인플레이션 일부 항목과 실적을 고려할 때 현재 랠리가 과도하기는 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가운데 인플레이션 내려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은 물가에 대해서 약간의 고통을 느낀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적응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여기 시점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이번 7월에 한 번 아니면 이제 뭐 정말 한 번 더 한다고 했을 때 한 9월 달이나 뭐 10월 달이나 이렇게 이 연내에 한 번 정도, 즉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 정도로 끝나는 거라면 사람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감내하고 이런 상승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올려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더 힘들다. 지금도 힘든데 더 올리면 어떡하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의적으로 들어가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뭐 지금 수준에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라서 현재로서는 지금 뭐가 맞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좀 어렵죠. 그래서 현재 그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이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기업의 실적이요. 그 다음에 경기 전망치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 7%대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6%대가 나왔죠. 그래서 중국이 좀 많이 부진해요. 중국이 부진하고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쓰고는 있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불확실하고 좀 불투명하고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이라거나 또는 이런 그 실업률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어느 정도는 그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강하게 충격을 받는 경제 상황이 아니라 연착륙을 통한 그런 완만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일단 좋게 돌아서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지만이 일자리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상황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중국이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 소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기업들 실적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뭐 우려감들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자, 국내 증시도 그렇게 해서 좀 잘 상승세를 또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쉬었다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네, 이 상승폭이 좀 제한된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유통주들에게 공매도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계속, 네, 그동안도 계속 내려왔죠. 계속 내려오고, 그런데 바닥에서 또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공매도를 때린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공매도 비중을 좀 살펴보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 40거래일간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에는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이렇게 유통주가 대거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에 무려 23%가 포함되어 있네요. 공매도 비중이. 그 다음에 롯데쇼핑이 21%, 신세계 19%. 요즘은 뭐 그다지 좋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유통주의 공매도 잔액은 증가세를 이번 달에도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공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최근에 유통주들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질 것이다. 네. 왜냐면 이제 유통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상황이 좀 안 좋았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좀 이게 회복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죠. 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크게 개선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 리오프닝이라는 쪽에 포함이 되잖아요. 유통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좀 애매하죠. 특히나 이제 뭐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물건을 사들이는 쪽은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부담이 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여파 이것이 이제 가장 부담을 좀 주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 경기 악화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주 부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마트의 2, 4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액 7조 3,500억인데 이 중에 영업 손실이 113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롯데쇼핑하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 전년도보다도 감소한다. 전년도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여기서도 매출액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좀 부담되겠죠. 일단은 이런 것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온라인 쪽으로 또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홈쇼핑 업체들 같은 경우도 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라든지 이런 쪽 때문에 홈쇼핑이 지금 뭐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처럼 이 이마트라든지 이런 그 대형 할인점, 네, 대형 그런 마트 이런 쪽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거는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즘에도 계속 그렇죠. 배달 음식 엄청나게들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네,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못 먹는 상황이 되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상황이 된 건데 점차적으로 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래도 식당 가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여전히 배달 음식 많은 것처럼 이 대형마트 가는 것보다 이제는 배달이 더 편한 거야. 왜냐면 집 앞까지 딱 갖다 주거든요. 뭐 어제 밤에 시키더라도 내일 새벽에 갖다 주고 하니까 요렇게 되면은 조금 네, 매출이 그쪽으로 좀 많이 기울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라든지 물론 이제 이마트라든지 다른 곳들도 전부 다 그 인터넷 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대형마트라고 하더라도 쿠팡의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약간 이런 것들이 밀려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야지만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업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요가 소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야지만이 더 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코로나 이전,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방식들이 아직은 다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고착화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해결이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통주들은 당분간은 더 힘들다. 아무래도 리오프닝 쪽이 더 잘 된다거나 그렇게 획기적인 어떤 모습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의 안정세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약간은 좀 부담된 내용들이 더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주들은 아직 조금 건드리기가 애매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실적 바닥에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 삼성전자. 자,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는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날이었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약간 좀 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다시 또 상승하면서 움직임이 좋아졌죠. 자, 지금 2분기 잠정 실적이 6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요. 6천억 정도 나온다. 가장 저조한 그런 실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 예상치는 2천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거보단 좋았죠. 그리고 가장 높게 잡은 쪽이 9천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본다 하더라도 더 괜찮았던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거 다들 알고 있었고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으니까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에는 실적이 더 크게 늘어날 거라 생각되고 있죠. 그래서 3분기에는 이제 감산화 효과, 그 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제품의 출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DDR5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3분기부터다라는 얘기가 있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개선 효과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올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후년도가 됐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경우에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망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은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업계의 전반적인 감산, 그 다음에 고성능 PC,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위주의 재고 축적 수요가 다시 시작된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출하 반등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 바로 AI 쪽이거든요. 인공지능. 이 AI가 늘어나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은 여기에 필요한 게 많잖아요. 이게 GPU라고 해서 이제 그래픽 장치, 그래픽 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이제 HBM이라는 얘기죠. HBM.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기대감을 좀 많이 걸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HBM이라는 게 이거래요. 여러 가지의 D램을,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의 D램보다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성능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그러니까, AI에게는 필수적인 D램으로 꼽힌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HBM이라는 이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올해 6%대에서 내년 18%대로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DDR5가 또 가세를 하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강한, 그런 실적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어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9만원대 후반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만원 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쨌건 네, 이 3분기부터 본격화되는 이 반도체의 어떤 흐름들은 앞으로 긍정적인 기대감 좀 가져갈 것 같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AI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본다라면은 네, 단기에 끝날 만한 그런 랠리는 아닌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가져주실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 기술주들의 움직임 괜찮게 나와줬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통주들 공매도 타깃이 되어 있다. 이 리오프닝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뭐 미국 쪽에서는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뭐 국내 증시에서 영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죠. 여기다가 이제 중국 쪽의 어떤 그 경기 부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좀 될 것이라 생각되고 있고요. 사람들의 어떤 그 습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또 계속 고착화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유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아직은 접근하실 만한 위치가 아닌 것 같다 판단이 좀 되긴 하고요. 공매도의 타겟이 이렇게 그 주가가 낮아진 상태에서도 들어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떨어진 상태에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공매도가 들어올 게 없는데,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도 공매도 비중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은 억지로 누르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네,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바닥에서 이제 점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3분기 하반기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 업황 개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 전기전자 업종들 다 포함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AI라는 네, 앞으로 이제 앞길이 창창한 이 청년 같은 이런 그 재료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흐름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AI가 없었다라면 디램의 어떤 이런 매출 성장세가 그렇게 크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네, 이것처럼 여러 가지가 잘 맞물리는 것 같아요. 자, 감산 효과에다가 그 다음에 수요 증가 네, 이런 것들 또 나타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또 고부가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벌이가 좀 짭짤한 그런 제품이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의 기대감들 당분간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목표 주가는 저 위쪽으로들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쇼넷이는 이게 이 사람이 상품, 네, 오쇼넷이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입니다. 짐 오쇼넷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주식시장은 물과 같다고 얘기한다. 물하고 같다니, 물. 주식시장은 물과도 같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거스르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그것은 당신을 삼켜버린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멋진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자, 파도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파도가 오는 방향을 향해서 막 그냥 이제 팔 휘저어가지고 간 다음에 서핑보드를 딱 얹어놓고 올라타야지만이 즐길 수 있는 거지. 파도를 거스르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거스를 수가 없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 거스를 수 있는 것과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억지로 맞서지 말고 그것을 좀 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흐름을 타고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일단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네, 그런 주식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격언들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